구치부를 해결할 수 있는 커넥션을 우리는 블루다이몬드에서 찾았고, 본 디팩이 있거나 시니지에서도 어떤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커프 디자인을 아리에서 찾아서 이 둘을 융합시키면 구치부 어떤 난 케이스 극복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BD 커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전학 어떤 케이스에서도 원데이 임플란트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소 안현욱입니다. 이제는 구치부 시니지와 본 디팩이 있는 경우에도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가 전에 새로운 임플란트 시스템인 BD 커프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BD 커프는 강력한 솔루션의 결합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한 임플란트 블루다이몬드와 극한의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는 전치부 솔루션 아리 임플란트. BD 커프는 이 두 가지 임플란트의 장점을 융합하여 구치부 난케이스 극복 방법을 찾았습니다. BD 커프는 블루다이몬드의 강력한 체결과 라이프 스레드의 컨셉을 그대로 계승해 강도적 안전성은 극대화되었습니다. 거기에 아리의 매직 커프 디자인이 추가되어 구치부 시니지나 본 디팩이 있는 환경에서도 GBR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식립 후에 컴플리케이션의 우려사항이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BD 커프 임플란트는 두 가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첫째, 구치부 시니지와 본 디팩이 있는 곳에서의 솔루션. 둘째, 임플란트 주변의 본 로스를 최소화하는 제로 본 로스 솔루션입니다. 우선 시니지와 본 디팩 솔루션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런 케이스에서 일반적으로 에피크리스탈로 식립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노출되기 때문에 깊게 식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치부의 경우는 신경에 의해서 하방 식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GBR로 대응해 왔습니다. 문제는 최종 보철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바로 리제너레이션 때문입니다. 본 그래프트는 어느 정도 적당히 해서는 본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하악에서 블루드 서플라이가 부족한 곳은 확실히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본이 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BD 커프 임플란트는 GBR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어렵게 하방 식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에피크리스탈로 식립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술식이 가능한 것은 BD 커프 임플란트의 상단부에 있는 머신드로 이루어진 매직 커프 때문입니다.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BD 커프를 사용하시면 본 디팩이 있는 부분에서도 더 이상 GBR을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하방 식립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시고 최종 보철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상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치부 45번과 46번의 시니지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자주 만나는 케이스입니다. 보시다시피 브릿지가 되어 있다가 디지털 몰라 어버트먼트가 상실되면 폰틱 있는 부위가 굉장히 리치가 좁아지게 됩니다. 전치부만큼 정말 칼날이 되진 않습니다만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얇아져 있습니다. 특히 하악에서 보면 이러한 코티칼 본의 경우에 라테랄로 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블루드 서플라이 때문입니다. 디코티케이션을 하고 GBR을 하고 나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나야만 본이 만들어집니다. 드리링을 하고 나서 보면 벌써 46번 위치는 디하이센스가 생겼고 45번 위치는 익스트랙션 소켓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BD 커프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본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일반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됩니다. 버칼 쪽에 얇은 리치가 벌써 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변할까요? 만일에 여기다가 본 그래프트를 하지 않으면 또는 GBR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 얇은 본은 당연히 없어집니다. 여기서부터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면 틀림없이 본 로스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머신드 커프가 있으면 그것은 노출되어도 하나의 롱 어버트먼트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거의 컨테미네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심플하게 원 스테이지로 진행을 하고 보철물이 3개월 뒤에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47번 위치는 정상 임플란트이고 앞쪽에 BD 커프가 식립되었습니다. 최종 보철물 장착 후에 3개월 뒤에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엑스레이 이미지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임상 사례는 구치부 46번에 발생한 본 디펙 케이스입니다. 진지바를 절개하고 나면 46번 사이트에 디펙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라면 GBR을 해도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 보철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까요? 자, 디펙 사이트 46번에 BD 커프 임플란트가 식립되었습니다. 47번은 본이 충분하여 일반 BD 임플란트가 식립되었습니다. 수술은 원스테이지로 진행되었고 잇몸의 컨투어를 유지시키기 위한 컨투어리제이션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술 직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2개월 후에 최종 보철물이 올라갔습니다. 자, 최종 보철물 장착 후에 소프트 티슈의 상태가 아주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D 커프의 두 번째 솔루션은 제로 본 로스 솔루션입니다. 제로 본 로스 컨셉, 우리는 본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임플란트 주변 생물학적 환경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파트는 소프트 티슈입니다. 토마스 링키비셔스의 이론에 따르면 진지벌 마진으로부터 임플란트 플랫폼, 즉 러프드 서피스까지 거리가 4mm 이상 확보되면 크리스탈 본 로스는 최소화된다고 합니다. 진지바가 두꺼우면 에피크리스탈로 식립하여도 본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지바가 얇은 경우, 대개 하악의 경우에는 서브크리스탈로 식립해야 하방 식립이 되는 양이 소프트 티슈 존이 되어서 본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니면 소프트 티슈 오규멘테이션을 통해 진지바를 두껍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관련 임상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지바가 두꺼운 케이스입니다. 자, 진지바 두께가 충분하기 때문에 에피크리스탈로 식립되었습니다. 2개월의 추적 관찰 결과 소프트 티슈가 잘 치유되었으며 바이올라직 위드스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의 추적 관찰 결과 크리스탈 본 로스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 티슈가 2mm로 불충분하였지만 본이 충분하여 2mm 하방 식립을 통해 진지벌 마진으로부터 플랫폼까지의 4mm를 확보한 경우입니다. 이 역시 크리스탈 본 로스 없이 치유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 티슈가 2mm 이하로 불충분하고 본 또한 불충분하여 에피크리스탈 식립 후 콜라겐 매트릭스 멤브레인을 이용하여 진지발 마진으로부터 임플란트 플랫폼까지 4mm를 확보한 경우입니다. 그 결과 인접치와 동일한 이머전시 프로파일 회복 및 버티컬 소프트 티슈 시크니스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헌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동일하게 본 레벨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을 때 진지바 두께에 따라 본 로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진지발 마진에서부터 임플란트 표면 처리 구간까지 4mm인 경우와 2mm인 경우를 비교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4mm인 케이스에서는 크리스탈 본 로스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2mm인 케이스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에 본 로스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지발 마진에서부터 임플란트 표면 처리 구간까지 최소 4mm를 확보해야만 본 로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임상 연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프트 티슈 시크니스에 따라 동일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을 때 본로스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연구입니다. 논문에서는 소프트 티슈 시크니스가 두꺼울수록 본로스가 적게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연구는 최근에 소개된 문헌입니다. 소프트 티슈 시크니스가 2mm 이하인 케이스에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 따라 크리스탈 본로스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에 대한 연구 문헌입니다. 대조군은 1.5mm 하방 식립하여 진지발 마진에서 임플란트 플랫폼까지 3.5mm 이상을 확보하였고, 실험군은 에피크리스탈로 식립하여 진지발 마진에서 임플란트 플랫폼까지의 거리가 2mm 이하였습니다. 2년의 추적 관찰 결과 대조군의 본로스는 0.14mm에 불과하였지만 실험군에서는 0.39mm의 본로스가 발생하였고, 이를 통해서 소프트 티슈 시크니스가 2mm 이하로 얇을 경우에는 서브크리스탈로 식립하여야만 크리스탈 본로스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통상적으로 구치부에 진지바 두께가 2mm라는 전제하에 에피크리스탈로 식립하면 본로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약 4mm까지 본이 내려가며 내려가는 순간 컨테미네이션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브크리스탈로 식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치조신경이 가까이 있는 경우에 간섭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소프트 티슈 오규멘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술식의 어려움과 최종 보철의 지연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GBR 없이도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임플란트와 다른 디자인, 강력한 체결 안전성을 그대로 유지한 BD 커프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머신드 커프 구간이 소프트 티슈 존을 형성하여 제로 본로스를 위한 4mm 존을 안전하게 확보해 줍니다. 임플란트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직경은 소구치용 3.7mm와 대구치용 4.1, 4.4mm로 총 3종으로 구성했습니다. 코어와 스레드 다이아미터는 기존 블루 다이몬드 임플란트와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스레드 길이는 5, 7, 9, 매직 커프는 2, 4, 6으로 본 디팩의 높이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드릴링 시퀀스입니다. 먼저 드릴링 뎁스입니다. BD 커프 임플란트는 토탈 랭스를 기준으로 드릴링합니다. 토탈 랭스 7, 13, 15mm는 마킹 라인에 맞춰서 드릴링 하시면 됩니다. 단 9mm와 11mm는 10mm와 11.5mm의 마킹 라인을 보시고 드릴링 하시면 됩니다. 드릴링 뎁스는 토탈 랭스 기준으로 BD와 동일하지만 파이널 드릴에서는 BD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BD 커프는 BD를 식립할 때의 파이널 드릴보다 한 단계 더 드릴링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커프 다이아미터 때문입니다. 커프 다이아미터가 BD 파이널 드릴 직경보다 크기 때문에 넥스트 드릴링을 통해서 커프 다이아미터만큼 추가로 드릴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커프 부분이 식립되지 않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BD 커프 4.1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BD 커프 4.1의 커프 다이아미터는 3.9파이입니다. 이때 만약 BD 4.1의 파이널 드릴인 3.6 쉐이핑 드릴을 사용하게 되면 커프 부분이 식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넥스트 드릴인 쉐이핑 드릴 3.9를 사용하여 커프의 식립이 용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골질에 따른 드릴링 시퀀스는 동일합니다. D3와 D4와 같은 소프트한 본에서는 고정력 향상을 위해서 딥스레드 임플란트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자, 드릴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BD 커프 임플란트의 커프 다이아미터를 기존 블루 다이몬드보다 약간 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 간에 충분한
최적을 확보하여 동일 직경의 BD 대비 더 높은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강도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논문과 임상을 통해 충분히 검증하여 이번에도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구치부 시니치나 본 디펙이 있는 케이스에서 보다 쉽게, 보다 빠르게, 보다 편하게 그 솔루션은 BD 커프입니다. 원장님도 지금 바로 BD 커프에 도전!